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5월 첫 방송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4월은 깊은 음봉을 만들면서 월봉 마감을 좀 했는데요. 5월을 앞두고는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Sell in May, 5월에 팔아라 라는 의견도 있고 Stay in May, 팔지 말고 홀딩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월은 스테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 시기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지만 좀 이제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지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올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서 좋은 이슈, 좋은 내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 필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5천만 원 선상 유지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천적인 악재들은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더 짙어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작용할 만한 이렇다 할 만한 촉매제 역할의 호재성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미증시 포함 암호화폐 시장도 현재 약소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에 비해서 나스닥과 같은 이제 미증시에 비해서는 현재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꽤나 선방하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이 이번 주말간 상에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지 악재와 호재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황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뚜렷한 호재 없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는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할 일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인사부님. 예, 지금 악재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코인이 안 좋다, 또 사기를 당했다, 해킹을 당했다, 이런 악재들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아까 이제 필승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원천적인 악재들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사실 끝내기가 좀 안 끝내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지금 전쟁을 끝내면 얻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손해다. 그래서 안 끝내고 있다라는 말이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에너지들.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가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수출 증가는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액은 증가를 해서 한 12% 정도, 약 1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입 요것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맞춰보면은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을 해서 판 금액보다도 지출해서 나간 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이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제에서 이 수출과 수입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다라고 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래도 뉴스에서도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달아지고 있는 부분들. 왜냐?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쪽에 좀 많이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의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막 급상승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할 때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건설이라든지 이 인테리어 이쪽 산업 자체가 좀 침체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미국이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점점 계속적으로 시중은행에서도 금리를 인상해 가고 있는 거고 또 어떤 섹터에서는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뭔가 막혀 있는 느낌, 맥이 막혀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좀 답답하고 뭔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만약에 큰 톱니바퀴라고 한다면 그 주위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톱니바퀴들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뭔가 하나가 뭐 막 딱 이렇게 뭐 빠져가지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 그 기름칠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지 않는 느낌. 돌아간다 하더라도 살짝 삐걱삐걱 되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쪽은 좀 헛돌거나 뭐 이런 상황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코인 시장에 엄청난 위기로 좀 작용한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런 경제 위기가 오면은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던 행보들,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다 위험 자산에서 자금을 다 회수를 하고 안전 자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판별이 되고 있는 섹터는 코인 시장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그 중소기업들, 이런 이제 중소기업 주식들이 좀 위험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자산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주식에서 우량한 종목들. 지금 실적 발표들이 속속들이 나와주면서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좀 낮게 나오는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업은 아무리 힘들어도 영업이익은 나오겠다는 그런 기업들, 뭐 아마존, 그다음에 뭐 구글, 이런 정말 대기업의 주식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수익률은 뭐 한 달에 1% 본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그렇게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금을 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 이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다 보니 아무래도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이 코인 시장에서는 좀 자금의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나와주고 있다. 왜냐면 그냥 이거 지금 있는 투자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매매하시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금이 좀 순환을 해야 내가 뭐 종목을 샀다가 뭐 어차피 뭐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조금 눌렸다가 조금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횡보하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조금 한 2, 3일 정도 기다렸다가 수익 보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시장을 잠깐 떠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악순환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즘 시장에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매매를 하실 거면 좀 소량으로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맥이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위험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좀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좀 급등락이 심한 주식보다는 삼성전자나 좀 엉덩이가 무거운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처럼 코인 쪽에서도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트필승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총 2가지가 되겠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 미증시의 거장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언변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제 CEO로 임명되어 있고, 또 이제 찰리 먼거 같은 경우에는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현재 버크셔 해외가 1분기 주식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라고 지금 현재 언론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주식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투자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오다가 현재 이번 1분기에 2008년 이후에 엄청난 큰 규모의 주식을 사들였다라는 걸 발표로 인해서 저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버크셔 해외의 CEO인 버크셔 해외에서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비관론적인 언변을 입장을 내비쳤고 또 거기다가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은 영원 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를 소유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 금지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중국이 현명하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작년 12월 4일 날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큰 하락장이 왔을 때도 찰리 먼거의 암호화폐에 대한 비관적인 언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찰리 먼거의 언변으로 인해서 큰 대폭락장이 온 것이 아니라 꽤나 긴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큰 이격을 보이는 큰 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12월 달쯤 되면은 더 이제 큰 호재가 입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세, 하락세가 예상되어 있던 시기에 촉매제 역할로서 이제 암호화폐가 하락장이 왔다라고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제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 워낙 네임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비관론적인 언변은 당연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현재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번 1분기 때 2008년 이후에 엄청난 매수세, 주식을 사들였던 것만큼 현재 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을, 수요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기 위한 언변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 있겠고 또 현재 기득권 세력, 거기다가 이제 미증시의 기득권 세력인 만큼 거기다가 또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은 연로한 인물이다 보니까 새로운 신기술, 신섹터, 신분야에 관해서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기득권 세력이 투자를 감행할 일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현재 주식시장의 수요도를 끌어일으키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판별력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아무리 앞으로도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 비관론적인 언변을 지속적으로 내비친다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시각이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판단력이 맞다라고 인지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호재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인 악재, 이 금리 인상에 관한 악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이번 5월에 이제 50bp, 그러니까 0.5%의 인상을 넘어서는 이른바 자이언트 이제 스텝을 단행하거나 5월, 6월, 7월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방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셰리 메이 말 그대로 이제 5월 안에 팔아라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조금 부진했고 거기다가 11월부터 4월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언이 있었는데 여기다 더불어서 현재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증시와 같이 커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5월의 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현재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준에서 이 0.5% 인상 불과 이제 5월 5일 날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3일부터 4일까지 그러니까 정례회의, FOMC의 정례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시사가 될 것이다. 발표일 날 하루 이틀 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0.5% 실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엄청난 변동폭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두 번씩이나 제롬 파월이 시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로 가셔야 되더라도 큰 폭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 예측되고 있지만 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냐. 이 이후에도 큰 변동폭의 금리 인상을 예견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성 때문입니다. 지금 시황을 보시다라고 한다면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러시아 사태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유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엄청난 물가 상승을 초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제가 저번 주 선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판유의 수출을 50% 이상 할당되는 수출을 담당하는 나라에서
내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현재 함유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먹는 기름에 한정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에서 엄청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안 그래도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예견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가 상승, 먹는 기름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공식품들이 세제 그리고 먹는 기름들로 인해서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소비자, 국민들의 전 세계적인 국민들한테 엄청난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시장. 그래서 이런 경계 침체 플러스 이제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시장 속이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를 비롯한 미 증시가 현재 위축되어 있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비트코인을 보시더라도 5천만 원 선상 유지해주지 못하는 것이지 현재 4,900선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전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러시아 전쟁이 가시화 될 것이다 라고 우려될 때만 하더라도 4,200선까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투자를 감행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에 반해서 10% 이상이 넘는 상승세에서 횡보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거를 미리 예견돼서 미리 공포장에 위축되어서 투자 심리에 이제 우리가 위축되어 있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두 학자 모두 굉장히 또 연로한 이런 경제학자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두 분이 또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에 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하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너무 이런 그런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게 또 입장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일단은 이번 주에 또 5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5월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고 또 5월부터 3개월 내내 또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코인사부님. 지금 시장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올라갈 만한 호재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침체가 돼 있죠.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활기를 조금 띠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해제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출근할 때도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물론 좀 불안해서 아직까지는 착용을 하고 이제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해제한다라는 것이 뭐가 좀 중요하냐면 그 마스크 때문에 밖에 안 나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답답하고 이러고 또 날도 조금 덥다 보니까 요즘 좀 점심 이후에는 좀 덥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것은 그 야외 활동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야외 활동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야외에서 돈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진행을 했지만 뭐 영국이나 뭐 좀 여러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밖으로 좀 많이 나오다 보니 이 지역 경제들이 좀 살아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번 주 목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구 업계가 막 너무나도 막 이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100주년 날이고 그다음에 마스크까지 해제가 됐어요. 그럼 뭡니까? 정말 가족 단위로 야외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사람 진짜 너무나도 많죠. 야외에 나와서 뭐 이제 뭐 햇살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연인분들, 뭐 이런 뭐 가족분들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서 해외 야외에서 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돈을 좀 이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 자금이 좀 융통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완구업계 뭐 물론 이제 5월 5일이 뭐 이제 어린이날에서 완구업계지만 뭐 5월 5일 그 뭐 어린이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뭐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그 5월 달에 팔아라 이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돈 써야 되니까 사람들 돈 뺀단 말이에요. 주식에서 코인에서. 그러니까 좀 하락이 나오니까 아 같이 팔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파는 게 그런 거기서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그 좀 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좀 내려가요. 사람들이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될 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런 날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달 때문에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2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또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근데 또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야외로 좀 나오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이벤트들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좀 활기를 띠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뭐 5월, 6월, 7월, 8월 뭐 엄청난 불장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월 달에 또 FOMC라든지 이런 좀 악재들이 좀 있어요. 좀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이슈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할 만한 그런 호재입니다. 근데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재를 좀 이제 좋은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정말 이런 호재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뭐 비트코인이 뭐 올라갈 만한 또는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반등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전쟁 이슈밖에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가 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유류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유류세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유류세를 더 인하하는 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적으로 이 경제가 좀 많이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만한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스크를 벗은 거, 그 다음에 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요게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경제에 국한된 호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피부에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또 경제에 또 좋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비트필승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작용될 만한 호재이기보다는 미래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호재다라는 거 인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우즈벡에서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허용하겠다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모두 다 아시다시피 워낙 작은 나라라서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될 만한 호재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방향성, 이 법적인 제재를 볼 때도 우리 대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나라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려보자면 현재 이제 P2E 섹터와 같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의 이 섹터인 이 엑시 인피니티를만 보더라도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국민 게임으로라고도 불리웠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환 보유가 외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들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세금을 매기질 않고 또 이제 자신들의 화폐 가치보다도 워낙 높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는 대강국 선진국보다도 이러한 후진국에서 먼저 일으키질 확률이 높다.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암호화폐 채택 지수 순위를 대략 말씀드려보면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이 순위권, 상위권에 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듯이 실질적인 수요도는 이러한 후진국에서 먼저 발생될 것이다라는 호재성으로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호재는 바로 요새 지속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3위 고래의 지갑에 대한 이동이나 지금 현재 일어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비트코인의 이번 한 주 동안의 3위의 고래 지갑이 1,8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래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양상,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 투명성, 이 노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이제 해당 고래 지갑에는 약 12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 기사를 확인했을 때 시점의 가격을 말씀드려 본다면 49억 9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고래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 고래 한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면 현재 이제 검은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알려주는 선이고,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에서 거래소에 갖고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차트 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딱 보시더라도 현재 이례적으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됐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뜻은 뭐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그 코인의 주인 입장에서는 변동성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갖고 있든 거래소에서 갖고 있든 변동성의 폭은 똑같아서 가치는 똑같으나, 이러한 걸 통해서 홀딩할 마음이 강하다라는 자신의 포지션을 내비치는 증명 자료로서 확인이 가능하겠으면서, 거기다 더불어서 같은 자금의 암호화폐 시장에 같은 자금의 수요가 들어오더라도 현재 이렇게 거래소의 물량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호재로서 인지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악재성이 짙어질 때는 거래 대금이 저조하더라도 비교적 더 크게 하락을 하는 지금과 같은 양상을 띌 수 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약소한 거래 대금이 동반된 하락으로도 큰 가격의 변동폭을 불러일으키지만, 장기적인 포지션, 우리 큰 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홀딩한 마음이 강하다라는 호재로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린 호재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첫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한 이력이 되겠습니다. 일단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은행인 이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 대출을 해줬다라는 건 엄청난 호재인데, 이제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반감기를 비롯해서 상승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이제 무지성으로 미래 가치성만으로 가격적으로 올라갈 힘을 발휘하시기보다는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 해지 수단이 되었건 화폐의 개념으로서 실질적인 사례들이 나와야지 앞으로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성의 힘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싱가포르와 같은 이런 대부업체에서 한정적으로만 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아서 현금 대출 서비스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미국의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첫 사례가 적용됐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미국의 증시들 회사들이나 다른 나라 세계 각국 나라들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담보를 한 현금 대출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실질적인 사례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불러일으킬 만한 엄청난 호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 호재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암호화폐 시장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동안 고래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3위 고래가 이번 한 주 동안 1,800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게 지금 이런 장 속에서도 고래들은 꾸준히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고요. 특히나 또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진행을 하는데,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해서 대형 이런 회사들에서 앞으로 또 이러한 이슈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